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 아니고요. 필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국 생활을 좀 남달리 하느라고 조금 이제 저를 아는 다른 분야에서는 저 사람 약사 맞나 이런 소리 참 많이 제가 듣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맨날 약 먹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뭐 신문 칼럼이 됐던 어디 주변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던 기회만 있으면은 내가 약사가 된 이유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약에 대한 실체를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약을 안 써야지 되는 명확한 이유를 내가 알게 된 것이 약학 공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사가 되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약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좀 이제 이 사회생활을 다른 공부를 하다가 좀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던 일을 다 이제 그만두고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약사가 된 늦깎이, 그것도 30대 후반에 약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사가 되고 나갔고 한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내가 가졌구나.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그러면 신이 부여해준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약사일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기침하는 사람이 오니까 기침약을 주니까 기침이 뚝 끊어지고요. 그렇죠? 열 나는 사람한테 해열제를 주니까 열이 떨어져가지고 또 증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굉장히 참 내가 이제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착각 속에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느냐면 이제 고혈압약 드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고혈압약을 10년을 먹었다 이래요. 10년을 먹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년 동안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누구죠? 강아지도 서당께 3년이면 뭐를 읊는다고요? 풍어를 읊는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고혈압약을 먹었으면은 10년 정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고혈압약 띄면 고혈압이 다 치료가 됐을까요? 어떻게 되죠? 10년을 먹었던 20년을 먹었던 혈압약을 띄면 도로 혈압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압약으로는 혈압을 치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혈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마침표 소위 얘기해서 약을 갖고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낼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옆에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이 현대의학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의술이라든가 개발된 약을 가지고서 마침표 완벽하게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질환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당뇨약을 10년 먹고 20년을 먹으면 당뇨약 끊을 수 있나요? 그리고 10년 내지 20년을 먹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약이 늘어나. 그렇죠? 약이 늘어나고 합병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종당에는 그 합병증 때문에 자기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약학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다른 방향으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질환들의 그 시작점이 크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잘못된 건강을 받아갖고 질병으로 가는 이유는
이 현재 의학계에서는 2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한 5% 정도 미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질병을 갖고 태어나고 그거로부터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5% 정도 안적이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먹어야지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약보다는 먹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맨날 약 먹지 말자, 약 먹지 말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서 약국을 하다가 2002년도에 지금 여기 가까운 충주로 내려와서 약국을 했는데 서울서 내려올 때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 나름대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 생각을 해보다 나니까 이제 조금 후반부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효소라는 생각을 해냈어요. 굉장히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효소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효소를 살아있는 효소를 사람들한테 주면은 치료가 되겠는데 이 효소를 어떤 방식으로 줄까 하고서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나름대로 몇몇 가지의 재료를 선택해 갖고 효소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드려보고 또 음식을 개선시켜줘 보고 했더니 이 질병들이 꿈쩍도 안 하던 질병들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그마한 이제 깨달음 같은 게 생겨가지고 내가 숲속에 가서 약국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내 이름을 찾아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충주에 숲속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충주에 내려왔다가 숲속으로 못 들어가고 아직 시내에 있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제가 찾았던 곳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가 이런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고민을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압구정동에다가 가칭 효소의 집을 만들어서 손님들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요거 한 숟갈 요거 한 숟갈 요거 한 숟갈 해서 단지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 맞는 효소 한 단지 주고 그러고서 당신은 이거 갖다 매일같이 퍼 드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되겠다는 생각에서 압구정동이나 종각 앞에 가서 효소의 집을 내려고 탁 생각을 하니까 무슨 고민이 생겼느냐면 그 효소를 만드는 원료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가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는 건 괜찮겠는데 이걸 사람 치료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 재료를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산지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충주를 찾아 내려왔거든요. 근데 충주 내려와 갖고 제가 마음속으로는 혼자 농사를 몇천 평도 질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100평 농사 짓기가 무진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 혼자 손으로 씨 뿌리고 내가 벌레 잡아내고 혼자 손으로 다 갖다가 효소 담그고 모든 거 손님 상담하고 된장 만들고 간장 만들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이렇게 열심히 그려놨지 한 발자국도 옮기질 못했어요. 옮기질 못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농을 만난 거예요. 한농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깨우치게 됩니다. 뭐냐면 혼자서 가려고 했던 거는 꿈이 되고 몽상이 되기 쉽지만 같이 가야 현실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한테 깨우치 주게 만들어준 분이 바로 한농마을이에요. 그래서 한농을 만나니까 이제 이제 됐다. 나보다 더 정직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정성껏 마음 담아서 만든 농산물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농사 져도 절대 이렇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정직한 사람들이 생산을 해주고 나는 이것을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갖고 약이 되게끔 바꾸는 일을 내가 하면 이것이 어우러지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려고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울역 자체를 못 찾아요.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서울역까지 와갖고 경부선을 타야 서울을 가는지 호남선을 타야 경부선을 가는지 문산역 가는 그 차를 타야지 가는지를 몰라서 거기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경부선을 잘 올라타. 그래서 잘 올라탔다가 또 가다가 또 중간에 내려. 그래서 부산도 못 가.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난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는 굉장히 중간중간에 의심이 가고 포기를 하고 싶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택하는데 혼돈이 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정표, 우리가 이제 서울서 부산을 가려고 고속도로에서 쫙 가다 나면은 이게 가는 길이 맞나 이런 정도 생각 좀 들을 때쯤 되면은 이정표가 나타나서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요 방향대로 가세요. 요 방향대로 가세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번 내게 선물한 제가 음악 소리만 들으면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다른 것도 잘 안 되지만 특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가다 나니까 이정표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타나면서 그때마다 조금 혼돈이 될 때마다 이정표를 몰고 바른 길을 찾아가고 하는데 제가 한농을 만나고 나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부산 이정표가 나타나는 한 대구 정도쯤은 제가 지금 왔지 싶어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만 조금만 더 가면 머지않아 부산에 도착할 것 같은 기분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대구에서 부산 이정표를 만나는 거는 한농이 없었으면 제가 절대 볼 수 없는 이정표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서론이 지금 많이 좀 길어졌는데요.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벙어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죠? 벙어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자기가 각자 믿는 신앙의 대상자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도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자가 최고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자기네 것을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만 이 좋은 곳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내가 쳐다보니까 벙어리가 있어. 그 벙어리는 말을 못하고 앞도 못 보는 소경도 있고 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참 심성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말을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대상자를 어떻게 삼으며 그 대상자한테 어떠한 말로 자기의 뜻을 전할까 하는 거를 어려서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궁금하고요. 예. 얘기가 좀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거를 깨우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자기의 신앙의 대상자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문을 열고 신앙의 대상자를 만나러 들어가는 길은 큰 소리로 바깥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을 가만히 깔아앉히고 그 자기의 신앙의 대상자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는 어떤 그 마음을 통해서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신앙의 대상자한테 접근을 해야 그것이 올바른 접근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갑작스레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제가 많은 이야기를 강조를 하겠지만 그 중에 강조해야 될 이야기가
어딜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을 열어야지 들어가잖아요.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지 되느냐.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되고 우리 세포의 문도 열어야 되고 모든 것이 문이 열려야 내가 좋은 약을 썼던 좋은 음식을 먹었던 좋은 마음가짐을 가졌던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든 간에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거는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 여는 방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고 해석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마음의 문 여는 거예요. 예.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내 몸 안에 있는 진짜 나한테 부탁을 해서 문을 열게 만들어줘서 우주의 절대적인 힘과 주파수를 맞추게끔 이 내면의 세계로 문을 열어 들어가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치유의 정점에 도착할 수 있다. 조금 얘기가 어렵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자꾸 열어야지 되는데 그 여는 마음의 문은 용서라는 단어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참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가 없다. 어떠한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서할 대상자를 찾아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마음의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불러내서 그 친구 보고 나를 몸 아픈 것도 치료해달라고 하고 내 몸에 내가 바라는 것도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신앙의 대상자와 코드 맞춰서 주파수 맞춰서 또 공명해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 몸은 치유가 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얘기가 서론이 조금 무거웠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진짜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내 몸을 치료해 나가는 진짜 의사가 있는데 그 진짜 의사가 평상시에는 모습을 잘 안 드러내요. 왜냐하면은 내가 평상시 생활하고 먹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첩첩이 나를 가려놔갖고 진짜 의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철두철미하게 가려놓고 있는 생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의사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쉽습니다. 근데 진짜 의사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내가 감을 잡고 잘 드러낼 수만 있으면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예. 그래서 진짜 의사가 하는 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한테 신호를 보내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맛을 통해서 우리 진짜 의사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맛 중에는 어떤 종류의 맛이 있죠? 신맛, 매운맛, 단맛, 쓴맛, 짠맛. 네. 그냥 대략만 좀 살펴보면요.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로 임신한 사람들이 신맛을 많이 찾죠. 신맛을 많이 찾는 것은 뭐냐면 신맛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물질을 만들려고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몸의 진짜 의사는 신맛이라고 하는 맛을 동원해서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임산부가 신맛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임산부가 신맛을 찾았던 이유는 신맛을 통해서 자기 아이를 빨리빨리 키워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궁을 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맛을 우리나라 임산부도 그렇고 미국 임산부도 그렇고 아프리카 임산부도 그렇고 임신만 하면 전부 다 신맛을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을 만들려고 할 때 신맛을 많이 사용을 해요. 어린아이들, 중년, 노년 따지면 누가 신맛을 제일 잘 먹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잘 먹자. 많이 커가고 물질을 자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맛을 자기의 이가 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책으로 신맛을 찾아서 자꾸 먹게 되는 겁니다. 어린 새싹, 풋과일, 익은 과일, 다 커진 이파리 어디에 신맛이 가장 많이 들어있나요? 어린 것들에 많이 들어있죠. 그거에는 전부 다 자기가 커가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신맛입니다.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하고 누가 신맛을 먹는 게 좋을까요? 마른 사람이죠. 요즘에 신문이나 방송에 비타민C를 먹으면 다 좋다, 만병통치다 이래가지고 그냥 비타민C 해갖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비타민C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장점이 참 많습니다. 실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콜라겐을 합성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고 기미를 없애고 주근깨를 없애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지만, 특히 비타민C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일까요? 마른 사람일까요? 마른 사람. 네. 뚱뚱한 사람은 이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더 살이 이렇게 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문제점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는 이론 중에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이론들 중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믿는 이론들 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따지고 보니까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다. 그 당시에는 다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콜럼버스가 태어나기 전에는, 콜럼버스 전에 사람들은 바다 끝으로 나가면 뭐가 있다고 믿었을까요?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콜럼버스만은 끝까지 가도 낭떠러지가 없고 우리가 이게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둥글게 돌 수 있다라고 믿고서 거기를 갔잖아요. 보편적으로 믿고 있던 사실이 평평하고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야.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어떻게 했어요? 지구가 돈다고 얘기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그래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지구가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실로 믿고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쓰레기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정크 이론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정크 이론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약들과 관계된 부분에 정크 이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전에서 알고 있는 개보닌이라든가 이런 약들은 이미 사라졌어야 될 약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그 약들이 선전의 힘에 의해서 그냥 가장 좋은 두통약이고 가장 좋은 약으로 뒤바꿈을 해갖고 소비자가 약국에 들어와서 개보린을 달라고 그럴 때 그 개보린보다는 이 약이 좋습니다. 이러면 저 약사는 지금 이거보단 저거 파는 것이 오히려 더 마진이 많으니까 요거 팔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서 개보린 그냥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개보린에 들어있는 설파제는 유독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보린은 그냥 광고에 힘을 입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지혜롭지 않으면 이 선택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지식에 의거하고 광고에 의해서 세뇌당했는 말을 진짜인 걸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나에 대한 건강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연을 쳐다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연을 쳐다보고.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느끼셨겠지만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그렇죠? 언론 진짜 거짓말 잘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실을 쳐다볼 때는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쳐다볼 때는 정말로 거짓이 얼마나 많은 건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방송에 힘을 입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로 믿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그걸 전부 다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방송의 힘에 의해서 전부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획일성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좋다고 이야기를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비타민 C 예찬론을 벌리면 뚱뚱한 사람도 마른 사람도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너도 나도 전부 다 비타민 C 먹으면 다 건강이 지켜질 줄 알고 비타민 C 열풍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갖고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해갖고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비타민 C 이야기를 제가 서울서 약국을 할 때 이왕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셔갖고 비타민 C 예찬론을 벌렸어요. 그래갖고 비타민 C를 먹으면 혈압도 고쳐지고 당뇨도 고쳐지고 다 고쳐진다고 하면서 만병통치론을 벌리니까 실제로 무슨 일들이 있냐면 약국에 와갖고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 당뇨약을 드시던 분이 약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안 가져가시고 비타민 C 달라고. 그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약사 네가 뭐 안다고 자꾸 딴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도 화가 나가서 그래갖고 KBS PD랑 한판 붙었어요. 문 걸어 잠그고요. 약국에서. 그랬더니 당신이 얘기하는 얘기 일리가 있다 그래갖고 저보고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똑같이 또 하라 그래갖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이왕재 교수님은 텔레비에서 나와서 얘기했고 저는 라디오에서 했어요. 그래갖고 졌어.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 제약회사에서 제 얘기를 듣고서 그 비타민 C를 어떻게 얘기하다니까 또 그 회사 비타민 C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식이 돼버려갖고 그 회사에서 비타민 C를 몇 박스를 저한테 선물로 갖다 줘가지고 했던 예가 있는데 얘기가 또 옆으로 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고 그다음에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절에서는 내가 지혜롭지 않으면 자칫하면 진짜를 못 찾아내요. 여기가 진주가 떨어져 있어도 진주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죠? 홍수가 나고 장마가 지면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예, 물이죠. 식수가 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고 TV에서 광고가 넘쳐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넘쳐나면서 그 중에서 올바른 것이 어느 것이고 틀린 것이 뭔지를 가려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요령 중에 하나가 자연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체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총괄 모든 형태가 모여서 맨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딘가 뭔가가 필요하다고 전부 다 끌어모아서 머리에서 야 그러면 너는 지금 집중적으로 신맛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신맛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너는 지금은 단맛이 필요하니까 단맛을 더 땡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그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맛이기 때문에 제가 맛에 대한 접근을 한번 일단 가볍게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맛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신맛을. 그래서 이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모든 새싹들이 자라날 때는 신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간 기능과 관련이 있고 이거는 근육과 관련이 있고 색깔로 표시하면 녹색으로 표시하는 이게 이겁니다. 매운맛은요. 매운맛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매운맛을 먹으면 막 땀이 나죠. 땀이 나고 헉헉대고 열나잖아요. 예, 이거는 발산의 맛입니다. 내 몸의 물질도 발산해서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발산이 필요할 때도 나도 모르게 매운맛을 찾아요. 매운맛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기운을 바깥으로 전부 다 발산해버려. 예, 요게 매운맛이 갖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폐하고 관련이 있고, 요거는 피부하고 관련이 있고, 색깔로 얘기하면 백색입니다. 여기는 저기 약주하시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 구경도 못 해보셨죠? 구경은 하셨어요? 구경은 하셨어요? 요즘 학생들이, 이 바깥에 있는 학생들이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워요. 이 일반 성인들이라든가 여기는 담배들이 다 줄어가는 추세인데 비해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그 율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담배가 분류학적으로 매운맛이에요.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 공부에, 학원 공부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갖고 그냥 쉬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뭐 속된 얘기로 뺑뺑이 돌고 나서 가서 시험을 보면 성적은 바닥을 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집에서 맨날 이제 뭐 욕 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찾는 맛이 이 매운 맛입니다. 그런데 또 엄마들이 하나는 또 알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우리 아이 저 위장 빵꾸 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저 매운 것도 못 먹게 만들고 맨날 막 그냥 매운 거 조금만 먹으려고 그러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것도 못 먹고, 그러다가 부모님만 안 계시면은 몰래 숨어서 끓여 먹는 라면이 있대요. 무슨 라면요? 네, 신라면, 매운 라면, 신라면. 신라면 끓여 먹다가 또 들키는 거잖아요. 들키면 이제 저기 또 뭐라 그러냐면, 이놈의 자식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일만 사사건건 그렇게 골라서 하느냐고 이러면서 욕을 한 번에 또 쏟아놓으면 아이가 라면도 다 못 먹고 벌떡 일어나갖고 씩씩대면서 나가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다가 말고 죽기는 좀 그러니까 그때 배우는 게 담배랍니다. 예, 담배를 딱 피우고서 이제 자기가 이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신라면을 끓여 먹는 아이를 쳐다보고 그때 라면 그릇을 뺏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를 해줘야 돼? 청양고추 하나 더 쓸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렇게 먹을까라는 것을 느끼고서, 시험 공부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엄마 때도 아빠 때도 다 시험을 봤지만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결과를 너무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마라.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고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어도 얘가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엉엉 한번 울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들이 조금만 지혜로웠더라면 좋았었는데, 하여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먹으면 발산을 돕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맛 중에 또 하나가 단맛이 있어요. 단맛은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은 맛 중에 하나인데, 단맛은 에너지의 맛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기운을 만들어내는 맛입니다. 단맛을 먹으면 기운이 나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은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여기다 링거에 꽂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약 갖다가 막 투약하기 시작하면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가셨는데요, 며칠 있으면은 사람을 못 알아보기 시작해요. 혼수 상태에 자꾸 빠지고. 왜 그러냐면, 약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는 약이 되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서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면은 살을 확률보다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그 기운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약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단맛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약국에서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기운이 떨어져갖고 이래가지고 오시면은 다른 뭐 영양제를 드리거나 뭐 이런 거 절대 안 드려요. 제가 쓰는 처방 하나 공개해드리면 조청을 드립니다. 조청을 드리면은요, 조청을 드시면 기운이 번쩍번쩍 살아나요. 돌아가시려고 하시던 분이 조청을 입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드리면은
혼수 상태에서 반은 흘려버리고 반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삼키는데 그렇게 하다 나면 며칠 만에 이 기운을 찾아서 일어나세요. 조청은 뭘로 만들죠? 곡식으로 만들잖아요. 곡식 중에 가장 엑기스잖아요. 거기에는 곡식이 갖고 있는 모든 영양분과 엑기스, 가장 핵심되는 성분들이 거기에 전부 다 모여져 있는 총체가 조청인 거예요. 그래서 조청을 드리면 기운이 밥 한 공기 드시고 두 공기 드신 것보다 더 기운 좋게 살아나세요. 이 흡수도 잘 되고. 조청은 어디서 만들어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예, 한농조청입니다. 조청은 기운을 올리는데 최고 좋습니다. 예, 제가 후반부에 다시 이제 조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 단맛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기운을 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실지가 보면은 주머니 속에 연세 드신 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머니 속에다 뭐 갖고 다녀요? 사탕 갖고 다니시잖아요. 여기 사탕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사탕도 어디다 갖다 놔요? 바깥 주머니에, 안 주머니에? 안 주머니 속에다가 놓잖아요. 예. 그래서 연세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이 단맛을 통해서 기운을 얻으려고 단맛을, 옛날에는 단맛을 쳐다보지도 않던 분들이 단맛을 자꾸 이렇게 좋아하게 돼. 그러면서 아야, 나 옛날보다 식성이 변했나 보다. 나 옛날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사탕도 먹게 되고 단 거가 들어간 떡이 좋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몸에 나도 모르게 기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럴 때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는 요것들을 이제 또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조청에다가 바나나를 삶아서요. 바나나를 삶아서 껍데기 벗겨가지고요. 바나나를 푹 삶아가지고 그걸 갈아갖고 거기다 조청을 아주 그냥 달짝지근하게 많이 떠서 섞어갖고 그래갖고 기운 떨어지신 분들한테 입에다가 드리게 되면 그 어떤 약보다도 기운 회복시키는데 제일 빨라요. 그래서 한 번들 해보세요. 그리고 꼭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몸에 기운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특히 장의 기운이 떨어져갖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배가 변이 묽어지고 설사를 자꾸 하고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장도 금방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맛은 또 무슨 맛이냐면 중화의 맛이에요. 중화의 맛이 나는 게 뭐냐면 조금 음식 좀 맛있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뭐 조미료 좀 넣는다고 넣은 게 잘못해갖고 너무 짜졌어. 또 아니면은 뭘 조금 잘못해가지고 식초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 단맛 나는 거 설탕 한 숟갈 넣으면 되죠. 예, 그럴 때 그거를 원래대로 복구시키려고 그러면 설탕 한 숟갈씩 넣잖아요. 예, 요거를 중화의 맛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약방에 가면은 모든 약초에다가 감초를 많이 넣는다 그래서 약방에 감초라는 말 아시죠? 약방에 감초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약들을 치료를 하려고 약을 갖다가 썼더니 그 약들이 약성이 너무 강해갖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부작용이 날지 모르겠다라고 그 약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들면 요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때 감초를 집어넣게 되면 약이 이렇게 부드럽게 성질이 바뀝니다. 요거를 중화의 맛이라 그래요. 중화의. 그럼 이 얘기가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때 무슨 음식인지는 모르는데 그 음식 중에서 하나가 몸에 이상하게 강하게 반응으로 나타난 거예요. 강하게 반응으로 나타나갖고 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갖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난리가 났어. 그래 병원에 가면은 뭐 이제 주사 맞고 뭐 저기 여러 가지 시스타민제니 뭐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게 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때 이 강하게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을 중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뭐 하면 된다고요? 조청 한 숟갈 떠 드시면 돼요. 예,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깔아앉는다 그 뜻입니다. 요거를 중화의 맛이라 그래요. 실제 한번 해보세요. 실제 그렇게 집에서 갑작스레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막 그냥 뒤틀리듯이 아픈다든가 또는 아니면
여기 뭐 두드러기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왜 또 산에 갔다가 옷 같은 거 올랐잖아요. 예, 이랬을 때도 그거를 중화시킬 때 이 단맛을 사용하시면 중화가 굉장히 빨리 된다 그 뜻입니다. 이 이외에도 단맛은 갖는 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진통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맛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위장과 관련이 있고요. 요거는 비장과 관련이 있고, 색깔로는 노란색, 황색을 뜻합니다. 여기 지금 색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색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면 태양빛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우리 햇빛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무색이죠. 무색으로 우리 눈에 볼 때는 무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무지개 색깔 7가지 무지개 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7가지 색깔을 차별 없이 이렇게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데 내 몸이 어딘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슨 색 에너지가 더 필요로 해요? 노란색 에너지가 더 필요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노란색 햇빛의 에너지 중에 노란색 에너지와 더 많은 협조를 받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춰서 노란색 에너지의 기운을 내 몸에 더 받기 위해서 얼굴색을 무슨 색깔로 바꿔요? 노란색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옛날에 비해서 얼굴이 노래졌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피죽도 못 먹었냐? 왜 이렇게 얼굴이 누리끼리 해갖고 다니냐? 이러잖아요. 예. 위장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는 이 얼굴 색깔이 노란 색깔로 바꿉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매일같이 항상 보면은 그 사람은 노란색 옷을 즐겨 입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가 약한 사람일까요? 위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노란색 기운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란색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럴 때는 나도 음식도 노란색, 입는 옷도 노란색. 예, 이런 것들로 더 우리 몸에서 원하는 것대로 협조를 해주면 치료가 훨씬 더 빨라진다 그 뜻입니다. 예, 이게 그 얘기예요. 감기가 걸리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폐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하얀색의 무 감기에 도움이 될까요? 예, 그 도움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마늘 도움이 될까요? 예. 그 다음에 파 밑에 하얀색 부분, 예, 총백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예, 그 도움이 되죠. 양파, 콩나물 하얀색 뿌리, 예, 전부 다 이 감기에 도움이 된다 그 뜻입니다. 예, 배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은 폐결에 걸린 사람들 폐결에 걸리신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폐결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 얼굴을 백색으로 만들어서 백색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려고 우리 몸이 취한 행동에. 그러면 그때 먹는 음식도 하얀색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입는 옷도 하얀색을 더 많이 해서 우리 몸이 바라는 것을 극대화시켜주면 치료가 빨리 된다 그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 한글 만드시라고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러셔갖고 눈을 많이 써갖고 눈병이 자주 났어요. 그러니까 눈병이 자주 나니까 눈은 어디에 기운을 도와주면 될까요? 간이죠. 그 밑에 있던 장영실이라는 그 위대한 신하가 세종대왕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그러면 2시간 독서를 하시고 1시간은 푸른 숲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가 바로 녹색을 이게 의미를 갖는 거예요. 미나리 즙은 어디에 좋을까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의미를 다 이해하셨죠? 운동을 하고 났더니 몸에 근육통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아니면 산에로 올라갔다 내려갔더니 근육통이 생겼어요. 어떤 것들을 먹으면 근육이 빨리 풀릴까? 녹색이 나는 즙, 그쵸? 녹색이 나는 즙 중에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즙이 어떤 거예요? 백김치. 그죠? 백김치 국물이 그 녹색으로 울궈낸 거잖아요. 그죠? 그 백김치 국물에다가 진통작용이 있는 단맛이라 그랬잖아요. 백김치 국물 드시고 조청 한 숟갈 떠서 드시면 완벽하게 진통제와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했겠죠. 예. 이북에 우리나라 그 시딩크 감독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한테 근육 운동을 하고 나가 한 게임을 뛰고 들어오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그네슘이라는 알약을 갖다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한테 시딩크 감독은 하나씩 줬대요. 근데 이북 선수들은 그 마그네슘이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를 줬을까요? 예, 백김치 국물을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동치미 국물을 한 대접씩 다 줬답니다. 근데 실제는 이북 선수가 한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약국에 그런 손님이 왔는데 이 가슴에 흉통이 진통제로도 안 풀리고 굉장히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여기가 아파갖고 굉장히 여러 날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동치미 국물 먹고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고 어제 와서 저한테 동치미 국물 담그는 방법을 또 배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치미 국물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근육, 그 다음에 조금 더 근육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그럴 때는 그때 별도로 조청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단맛을 좀 더 강화시켜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피로가 풀린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쓴맛은요. 뜨거운 거는 평상시에 우리 뜨거운 거는 자연의 원리에서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차가운 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여기 그린 그대로 오른쪽에는 폐가 이렇게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서 이렇게 생겨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홈이 파였습니다. 홈이 파여갖고 여기에 심장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실제 이 위치가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이 자리에 심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유두를 일직선으로 긋고 여기를 일자로 긋고서 나서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자기 엄지손, 이 손을 이렇게 잡아갖고 요 만나는 요 지점을 여기다 올려놓고 한 5도 정도 틀으면 그게 자기의 심장자리예요. 근데 요 심장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70번에서 80번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이 열을 누가 식혀주냐면 외부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서 폐로 찬 공기가 들어와 갖고 여기가 열이 나는 걸 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호흡이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든가 또 열이 너무 많이 나게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열이 막 넘쳐버리면 감당을 못 해갖고 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은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위로 치솟아서 올라와서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뇌출혈도 일으키고 눈을 충혈시키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어깨로 올라와 갖고 어깨를 터질 듯이 어깨를 아프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때 요 열을 밑으로 끄집어 내려줘야지 되는데 끄집어 내려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슨 맛이요? 쓴맛입니다. 그래서 쓴맛은 안심작용이 있어요. 심장을 편안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작용이요? 진정작용이 있어요. 여름철에 상추를 드시면 어때요? 상추 드시면은 잠이 오죠? 예, 잠이 오죠.
그것이 바로 상추의 본연의 맛이 쓴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안심이 되고 진정이 돼서 결국은 이 사람을 잠들게 만든다. 예. 그래서 깊은 잠을 잘 못 잔다든가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든가 이러면 가끔가다 쓴맛을 이렇게 조금씩 드셔주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깔아앉는다 그 뜻입니다. 약국에 가끔가다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셔갖고 눈이 좀 표현하자면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고 그 사람 건들면 터질 것 같이 화가 막 이래갖고 막 씩씩씩씩 대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며칠째 안 들어오거나 뭐 며칠째 그쵸? 뭐 이거 하다가 말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뭐 열이 있는 대로 받았는 이제 중년의 아주머니가 들어와갖고 나 하룻밤만 좀 잘 수만 있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터져버릴 것 같다 이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약국에서 약을 이제 처방을 해요. 그 처방을 하는데 이 황련 해독탕이라는 탕이 있어요. 저기 이렇게 이 약이 있어요. 이 얼마나 쓰냐면요. 젖딜라고 하는 그 산모 거기 저기 여기다가 싹 그거를 녹여서 발라주잖아요. 물에 풀어서 발라주면 아기가 그거 먹었다가는 다시는 젖꼭지를 안 물어. 예, 얼마나 쓴지. 예. 그래서 이거를 탁 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드시면은 아마 좀 차츰차츰 여기 깔아앉고 좋아질 겁니다. 이래. 그런데 이 약이 너무 써서 드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걸 드셔야 돼요. 이러고서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15일 정도 있다가 와요. 그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냐면 그 약 먹었더니 진짜 너무 잘 듣고 잠도 좀 자고 가슴이 좀 후련해져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사님 그거 근데 실제 하나도 안 쓰던데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또 지난번이랑 진짜 똑같이 15일분만 더 줘주세요. 이래. 그래갖고 15일분을 더 줘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와갖고 저한테 항의를 해요. 왜 똑같이 줘달라고 했는데 또 왜 틀리게 줘줬느냐. 진짜 쓰다. 그래. 요번에 거 진짜 쓰다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이 필요로 할 때는 쓴맛을 쓰다고 안 느껴요. 내 몸이 필요로 할 때는 쓰다고 안 느낍니다. 그런데 내 몸의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쓰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분이 치료가 된 거로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오면 황련 해독탕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황련 해독탕에다가 K를 같이 섞어서 드려요. K를 섞어서 드리면은 이것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요 케일은 어디서 생산한 케일일까요? 한농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요. 한농 케일이에요. 케일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케일에 대해서 왜 케일을 섞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케일 안에는 그 세레토닌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우울증이라든가 머리에서 나오는 뇌 호르몬 중에 세레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나오게 만드는 물질이 케일에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우울증도 해소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케일. 그 다음에 그 구내염 잘 생기는 사람들 있죠. 입 조금만 피곤하면 입이 훅 하고 파이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케일을 쓰시게 되면 굉장한 효험을 많이 보세요. 단 어디 케일이라고요? 한농 케일이라 해야 돼. 예, 이렇게 이 케일을 섞어서 드리면 효과를 매우 크게 봅니다. 예, 익모초도 쓸 수는 있는데요. 예, 익모초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익모초도 쓸 수 있고, 근데 익모초는 사실은 이제 우리 홍삼이라든가 익모초 같은 거 매우 쓰잖아요. 예, 근데 익모초나 홍삼의 쓴맛은 여기에 원래 오리지널 쓴맛의 쓴맛이 아니고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단맛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단맛이 너무 달다 못해서 쓴맛으로 변했는 원래가 고향이 단맛에서 출발한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위장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몸을 풀어내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요.
가슴에 열을 내리는 데는 오리지널 쓴맛, 예, 이 황련이라든가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쓴맛은 이제 조금 이따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드릴 건데 조금 이렇게 탄 맛과 같은 여름철에 가장 화려하게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애들일수록 쓴맛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쓴맛은 심장과 관련 있고, 이건 소장과 관련 있고, 색깔로는 붉은색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는 거는요, 수평 맞추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렇게 균형 있게 탁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과한 게 있는가 하면 부족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말랐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리고, 각자 본인 안에서도 보면은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리가 약하고, 폐가 튼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어디가 약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균형하게 태어났지,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춰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불균형하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과한 것이 계속 과해지려고 하거나 모자린 것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병이에요.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늘렸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면 걔가 고무줄이죠. 근데 늘렸는데 탁 놨는데 제자리로 안 돌아와. 걔가 고무줄이 아니에요. 이제는 고무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얘기로 호메오스타시스라 그래요. 항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성.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성을 갖고 있어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되돌아가는 성질이 잘 살아있으면 건강한 거고, 되돌아가는 성질이 제대로 못 돌아가면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기가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하면, 우리가 맨날 자연에서 산다, 자연이 좋다, 자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이 건강 얘기도 자연 건강 이야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은 다른 각도로 얘기해서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맞습니까? 선합니까? 자연이? 그 폭풍 일어나고 사람 막 죽이고 악한 면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자연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은 뭐냐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만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놔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얘네들은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려고 하는 호메오스타시스 기능이 가장 잘 살아있는 애들을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의 정의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항상성이 가장 잘 살아있는 것이 자연이다. 예,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일본의 그 농사를 짓는 농사꾼인데요. 그분이 쓴 책을 얼마 전에 감명이 있게 봤어요. 그걸 봤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채소에다가 비료를 뿌리게 되면 비료를 안 뿌린 채소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균을 내봤더니 벌레가 더 많이 꼬이더라. 더 잘 아시죠? 처음에는 농약 안 뿌리고 비료를 안 뿌렸더니 벌레 때문에 농사짓기에 매우 힘이 드셨는데, 마지막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뿌렸는 그런 농작물에 벌레가 훨씬 더 많이 끼더라.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럴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뭐냐면 자연이 거기에 있는 농약과 비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벌레와 미생물을 동원했다.
이렇게 그분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지적인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가면 이 말 못 알아들으니까 한농에 와서만 꼭 써먹으려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옮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작스레 항상성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몸들은 자기 몸이 약해진 것을 아니면 또 과해진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러한 맛이라든가 이러한 색깔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갑작스레 저도 오늘 빨간 거 입었네. 갑작스레 옛날에 비해서 야 내가 어떻게 그 빨간 티를 입고 다니냐 빨간 모자를 내가 어떻게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빨간 모자 사갖고 오고 빨간 위에 잠바를 사갖고 오시면 그분은 무슨 뜻이냐면 몸의 심장 기운 다시 얘기하면 열정이 떨어져 가고 있는 노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빨간 것을 젊은 사람들처럼 안 입다가 젊은 사람들은 빨간 거 잘 안 입잖아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입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붉은색을 입을 때는 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통해서 심장을 보호하려고 한다. 열정을 보호하려고 한다. 떨어져가는 사랑을 다시 기운 돋구게 하려고 한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빛. 그쵸?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진짜 알아맞히셨어요. 그냥 한 번에. 핑크빛이에요. 핑크빛은 뭐하고 섞였습니까? 붉은색하고 흰색이죠. 붉은색의 정열. 그렇죠? 정열. 뜨거운 정열과 누구한테든지 다 주려고 하는 희생의 색깔 백색이 모여서 핑크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다 주는 거예요.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만국 공통 용어의 색깔이 핑크빛으로 가는 겁니다. 억지 같아요?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사실 처음에 준비해 갖고 왔던 얘기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하려고 이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는 해 갖고 왔다가 시작을 하다 나니까 결국 이리로 또 들어왔는데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짠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시대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짠맛을 모든 병에 그러니까 공공의 적으로 돌려놓고 암이니 에이즈니 아토피니 등등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맛이 짠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말라리아는 누가 옮겨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다 하세요? 말라리아를 모기가 옮긴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지구상에는 100년 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모기가 옮긴다고 아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프랑스인 레셉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알아낸 거예요. 그럼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말라리아가 많이 옮기고 난리가 치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방 한가운데다 침대를 놔두고요. 여기서 잠을 자요. 그리고 바깥에 여기에 뭐를 해놨냐면 물도랑을 만들어 놨어요. 물도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잠자는 사이에 악령이 깃든 하얀색 개미가 와갖고 내 다리를 물으면 그러면 말라리아와 같은 그 병이 걸린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많이 자랐을까요?
모기가 많이 자란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100년 전 사람들한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앞전 사람들은 모기가 옮기는 거 하나도 몰랐어요. 여기에 모기가 디글디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습잖아요. 그렇죠? 우스운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다시 100년 뒤에 사람들이 지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맛이 짠맛이다 이거죠. 네. 짠맛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짠맛에 대한 문제만 없었더라면 어쩌면 약사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사가 됐다고 했을지라도 지금처럼 자연의학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야기를 또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맛이 또 짠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꽤 늦게 태어났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렇게 6년 차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장 한쪽에 조금 문제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21일 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신장 한 개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부터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자라면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가제수건 있잖아요. 우리 가제수건. 침을 자꾸 흘리니까 이제 가제수건으로 이렇게 침을 닦아주느라고 가제수건을 주는데, 얘가 손가락 4개를 여기다 항상 이렇게 놓고 빨고 다녔어요. 예. 그냥 여기 침이 항상 범벅이 되면 또 그거 닦아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가제수건이 우리가 맡으면, 소위 얘기해서 아주 꾸리꾸리하고 냄새가 지저분해갖고, 그거를 계속 갖다가 애기한테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 수건을 바꿔주기가, 새 수건을 갖다 주려고 그러면 애가 까무러치듯이 막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수건을 도로 가져야 요래고 갖고 있어야 얘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이거를 빨고 앉아있고, 그걸 못 빨게 만들면은, 그리고 한참 찾아서 없으면은 이 책상 밑에 요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빨고 요것도 닦고 이래고 있어. 예?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어느새 가서 집안에 있는 소금을 찾아다가 자기 국그릇에다가 한 숟갈 퍽 해서 퍼놓고. 그래서 짠맛을 엄청나게 본능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얘가 원하는 짠맛을 계속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짠맛을 못 먹게 해야지 맞는 것인지, 이거를 제가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밑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의사 밑에 가서 3년 동안 가서 공부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 공부를 다 쫓아다니면서 헤면서도 이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분을 제가 언제 이거에 대한 답을 알았느냐 하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NTF 회장님이신 박석화 회장님을 오산에서 그 약국에 가서 만나서 대화하는 첫 마디에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답을 그 순간에 알았어요. 이 짠맛에 대한 힘을. 그래서 그날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들뛰고 했던 생각이 지금 나는데, 하여간 이 짠맛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맛입니다. 짠맛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짠맛을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져요? 예. 우리 몸의 70%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30%가 아니고 70%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짠맛입니다. 근데 이 짠맛은 어떤 짠맛이냐면요, 엄마 양수와 같은 짠맛이라야 돼. 짠맛은 무조건 되고 다 그냥 짠맛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엄마 양수와 같은 짠맛이라야 사람을 살리고 사람 몸에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짠맛이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먹은 짠맛은요, 맛은 짠맛인데 그거는 맛이 아니라 화학약품들이에요. 엄마 양수에는 약 90가지 정도의 재료가 들어있어요.
9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들이 들어있는데 요 재료들이 모여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90가지 재료들이 모여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태어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면서 90가지를 항상 음식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90가지를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을 받으면서 가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에는 90가지가 안 들어있어요. 90가지가 들어있는 음식들이 거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채우질 못하는데 특히 짠맛으로 공급되고 있는 소금은요. 소금은 이제 정제염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정제염이 있고 뭐 꽃소금이 있고 맛소금이 있고 예, 이러한 소금들은 안에 성분이 2개 내지는 5개 정도밖에 없어요. 2개 내지는 5개밖에. 그래서 바닷물에서 이 화학식이지만 소금을 만드는 NA라는 거와 CAD라는 것을 바닷물에서 그냥 이렇게 살랑 뽑아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요거 2개만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여태까지. 그리고 최소한도 이거가 재작년 10월 달까지는 얘네들이 식품으로 허가가 돼 있었고요. 바닷물에서 나오는 천일염은 그냥 공업용으로 허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병이 와요.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냐면 엄마 양수처럼 90가지가 다 들어있는 짠맛을 먹어야 병이 안 생긴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영국의 의사가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은 깨구리 심장을 끄집어내 갖고 깨구리 심장을 이게 어떻게 펄짝펄짝 뛰는지 어떤 자극을 줄 때 어떻게 뛰는지를 실험을 하느라고 실험을 막 하는데 심장만 꺼내놓으면 개구리 심장이 서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떠다가 4배로 시석을 했어요. 물에다가. 그래서 그 물에다가 깨구리 심장을 담궈놨더니 깨구리 심장이 죽지 않고 계속 뛰는 거예요. 야, 이거로구나. 그런데 때마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바닷물을 4배로 시석을 해갖고 죽어가는 병사들한테 그냥 막 주사로 막 들이 찔러댄 거예요. 그랬더니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살리는 묘약이로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링거액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링거액 아시죠? 예, 링거액이 소금물이에요. 바닷물. 양수와 99.9%가 같은 거가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핵심은 천일염이고요. 천일염은 엄마 양수와 천일염을 4배로 시석을 하면 엄마 양수와 99%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몸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짠맛은 여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장과 관련이 있고요. 방광과 관련이 있고 색깔로는 흑색입니다. 검정색. 검정콩은 어디에 좋을까요? 신장. 다시마는요? 네. 네, 그 뜻입니다. 얼굴색이 평상시보다 얼굴이 까매지고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짠맛이 갖는 의미가 그런 얘기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지웠지만 앞에서부터 이제 쭉 해서 신맛서부터 단맛으로 해서 이제 여기 짠맛까지 나왔잖아요. 이 짠맛을 가장 우리가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음식 중에. 김치가 있고 된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 된장, 간장이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치료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위한 김치를 만들고 싶어요. 무슨 맛을 강조할까요? 짠맛과 단맛을 강조하면 되겠죠. 살이 뚱뚱한 사람을 살을 빼는 김치를 만들고 싶어요. 김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맵게 만들면 되겠죠. 어린아이들 키 크게 만드는 김치를 만들고 싶어요. 조금 시게 만들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재료도 마찬가지로 재료로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색깔을 사용을 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재료 준비를 다 해놓고 거기다가 천일염으로 절거서 그거를 거기에다가 바다의 기운이 더 들어가도록 파래나 다시마나 미역을 삶아서 그 물을 기본 국물로 부어놓고 재료는 사람에 따라서 재료를 어느 것을 더 많이 넣고 적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맞춤형 뭐가 탄생이 되냐고 양수가 탄생이 됩니다. 그 사람 맞춤형 링거액이 탄생되는 거예요. 김치가 약이 되겠죠? 예, 엄청난 약이 됩니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그 김치 국물 안에다가 암 환자다 이러면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곡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율무 아시죠? 율무 같은 경우를 먹게 되면은 종양이 이렇게 이제 녹아 없어지는 걸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따로따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치를 만들 때 김치 그 죽 쓰는 거 있잖아요. 풀 쓸 때 율무 풀을 써서 김치 국물을 붓고 그 다음에 위장이 약한 사람한테 풀을 쓰려면 무슨 풀을 쓰면 좋을까요? 찹쌀풀이라든가 기장쌀을 갖다 풀어서 쓰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재료를 갖다가 풀을 써서 거기다가 붓느냐에 따라서 김치가 그 사람 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바뀌는 김치로 재탄생되는 순간이 되는 거다. 그 뜻입니다. 김치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오늘은 안 되고 그 다음번째 기회가 되면 제가 상세하게 재료를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런 앞으로 이야기되는 얘기들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강조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희 아이요. 아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원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내용들은 뭐냐면 몸이 원하는 거대로 주는 거예요. 이 치료의 핵심은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며칠 먹으면은 우리 몸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면 돼요. 단지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겹겹이 쌓여있는 그 습관. 술이 우리 몸에 좋지도 않은데도 술 먹는 사람은 술 습관이 생겨져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습관 생겨져 있잖아요. 커피 먹는 사람은 커피 습관 생겨져 있고 이걸 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짜는 우리 몸에 있는 진짜 의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라면 바깥에 다른 애들이 이렇게 가려놓고 있다고 겹겹이. 이거를 걷어내야 돼. 이거를 걷어내서 얘가 생각하는 게 뭔지, 이거를 알아내는 기술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음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이 바깥쪽에서 뭔가의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이 안쪽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걷어내고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가짐은 첫 번째 문 열고 두 번째 문 열고 할 때 문을 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용서고 참회고 기대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음식에서도 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만들려고 그러면 금식하고 소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소식을 하면 며칠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금식이 딱 끝나고 났는데 먹고 싶어진 게 탁 생겼어요. 그거는 우리 몸에서 부른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 부른 겁니다. 근데 몸에 부르지도 않고 얘네들이 부르는 거를 우리 몸이 부르는 건 줄 알고 매일같이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이래고 나면 똑같은 행동을 15일만 연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또 하나의 가림막이 생겨요. 똑같은 행동을. 커피를 먹고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걸 옆에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따라 하다가 나니까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가림막이 또 하나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얘가 끌어가 우리 몸을.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다고요. 이걸 걷어내려 그러면 또 다시 15일이라고 하는 강한 이 실천을 해줘야만이 몸에서 이걸 또 걷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금식하고 소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소식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 중에는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이론 중에는 이 3대 영양소라 그래갖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래갖고 굉장히 칼로리가 어떻고 지방이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만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 실제 그 3대 영양소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엄마 양수 속에 들어있는 90가지 일꾼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90가지가 있어야지 다 돼. 90가지가. 있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다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리면 술 안 드시는 분한테 와서 맨날 술 그림만 그려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도 어떻게 술통이 있잖아요. 오크통. 이상한가요? 구멍이 여기가 났어요. 구멍이 여기가 나면 여기는 다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구멍이 여기가 난 것 때문에 이 술통에 그러니까 물통이라고 치고 술통에 물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잖아요. 얘네들은 다 정상적인데 그렇죠? 우리 몸에 90가지의 미네랄이 다 필요한데 그중에 몇몇 가지가 없어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몸의 기능들이 이렇게 높은 데서 작용하지 못하고 제일 적은 애에 맞춰서 우리 몸이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조금 유식한 얘기로 베네통의 채소의 원리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골고루 있는 영양소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부족한 영양소에 맞추어서 그 기능이 작동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베네통의 채소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네랄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지면 요 중에 90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89가지가 되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몸에 찾아오는 병의 가지수는 약 10가지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가지가 부족하면 20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의 기능들이 쇠퇴가 되어 가는데 또 어려운 얘기 하나 하면 톡시헝거라는 말이 있어요. 톡시헝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안에 필요로 하는 90가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그리고 톡시라는 건 독입니다. 독이 쌓여가지고 우리 세포의 입장에서 쳐다볼 때는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세포의 입장에서 쳐다볼 때는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밥을 먹고 싶어요. 계속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래갖고 과식을 하게 되고 식사를 자꾸 하게 돼. 하면 할수록 몸 안에는 독소가 자꾸 쌓여가기 때문에 세포의 입장에서는 굶주린 거예요. 이걸 톡시헝거 증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다이어트니 뭐니 이렇게 비만이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래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식사를 많이 먹게 하고 적게 먹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서 필요로 하는 90가지를 완벽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얼마 있다가부터는 이 식사를 적게 먹어야지 된다, 적게 먹어야 된다 소리를 안 해도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 먹게 되기 때문에 몸에 독이 생겨나지 않고 몸이 깨끗하게 돼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90가지의 이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섭취할 수 있는 90가지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닷물에서 나왔는 천일염, 바다에서 나왔는 그 천일염이라든가 갯벌에서 나오는 미역, 김, 다시마 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이것들을 충족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 재료로 삼아서 물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 김치는 말 그대로 김치가 아니라 우리 몸을 소생시킬 수 있는 우리 몸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소생의 원천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하시고 조금 쉬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몸을 안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